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곽도훈 홍진주입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곽 원장님하고 처음 나왔는데요. 이제 곽 원장님이 이제 특히 실리프팅 종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줄 거고요. 오늘은 이제 뭐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많죠. 실리프팅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실리프팅의 원리하고요.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실리프팅의 종류, 그런 거 좀 네. 정리해 오셨죠? 예, 네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이제 실리프팅 하는 실이 거칠거칠한 가시가 있어요. 이게 장미의 가시처럼, 그 장미의 가시처럼 왜 있는지, 그건데, 뭐 사실 이제 이거는 그 질문 중에 하나고, 이제 여기 실리프팅 원리나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너무 제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곽 선생님 모시고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실리프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리프팅이라는 거는 제가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나이 들어서 볼살이나 얼굴살이 처지니까 그거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실리프팅이잖아요. 근데 그 실리프팅에서 쓰는 실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처 났을 때 꼬매는 이게 봉합사하고는 좀 다르죠. 이 봉합사들 보면은 우리 이불 꼬매는 거나 옷 꼬매는 봉합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렇게 그냥 이 상처가 두 개의 상처가 이제 났을 때 그 상처가 나으려면 일단 서로 접촉이 돼야 되니까 실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 낫는 기간 동안에. 그러고 나서 다 나으면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봉합사가 없더라도 낫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낫긴 낫죠. 흉터도 더 크고. 근데 어쨌든 성진호님, 딸기80님 1등으로 들어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봉합사하고 달리요. 실리프팅의 실은 말이죠. 이 심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 이렇게 초의 심지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오징어에는 심지가 없죠. 오징어에는 뼈가 없잖아요. 연체동물이니까. 근데 지금 이 물고기에는 이 피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시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게 지느러미에도 이렇게 작은 그 가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는 연체동물이 아니고 뼈가 있지만 또 얼굴에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얼굴에는 고정인대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연체동물처럼 축축 처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인대들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인대를 대신하는 역할로서 실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인대가 말이죠. 인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금 이렇게 이 소파에 이렇게 이걸 퀼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바깥쪽 거죽하고 안쪽하고를 이렇게 묶어 놓는 이런 그 뭐 소파나 벽이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파나 벽이나 이런 것처럼 만약에 그 배에다가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배가 처지는 게 굉장히 더디겠죠. 근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퀼팅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하고 그 안쪽에 있는 그 구조하고를 서로 연결하는 실을 실을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그 고정인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고정인대가 느슨해지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정인대가 있는데 그게 느슨해져서 이제 얼굴도 처지고 탄력도 잃어버리니까 그걸 대신하는 그 실로 그런 인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퀼팅을 하기도 하고 또
골격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기 건물 만들기 전에 이런 뼈대 만들잖아요. 그걸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렇게 우리 얼굴살에다가 이런 뼈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탄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걸 어느 정도 막고, 사실 실을 넣는다고 탄력이 뭐 대단히 좋아질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실을 넣어서 처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집안이 약할 때, 우리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밑에다가 파일을 박아요.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집안이 좀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을 박아서 그 뼈대를, 그러니까 좀 더 이 전체적인 그 집안의 움직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실로 이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굴비 보면은요, 굴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꽉 조여 있잖아요. 굴비 목이 여기 보면 굴비 목이 이렇게 꽉 조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기 이렇게 실로 묶었던 자국이잖아요. 이렇게 실로 묶었던 자국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굴비의 무게를 갖다가 딱 중간에 하나에서만 묶으니까 저런 자국이 난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딱 한 군데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는 안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로 리프팅을 할 때는 이렇게 고리 하나 가지고는 이게 좀 어렵고 우리 얼굴 조직에 변형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고리가 하나라도 이렇게 이런 쇳덩어리처럼 만약에 그 조직 자체가 아주 딱딱하다 그러면은 고리 하나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얼굴은 좀 부들부들한 이게 그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고리 하나 가지고 하면 이렇게 곤란하죠. 근데 고리가 이렇게 이런 고리가 있죠, 옷을 보면. 이 옷에서 고리 이게 오래되면 말이죠, 이게 떨어진다고요. 그 부분만 이렇게 해지고. 그래서 무게를 달기도 하고, 어떤 옷은 또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고리를 여러 개 달아서 힘을 분산시키고, 이게 벨크로라고 해가지고요, 무수히 많은 작은 고리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얼굴에다가 실을 넣는 게 결국은 실에 있는 이 가시가 바로 이런 아주 작은 고리를 여러 개 넣어서 그 한 군데만 당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실에 보면은요, 이 리프팅 실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그 옆에 장미 가시처럼 가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의 골이 아니고 그 고리가 하나로 이렇게 한 군데만 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균일하게 당기기 위해서 이런 고리가 여러 개 있는 게 바로 가시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에 가시가 없으면은요, 이게 보조개가 생겨. 실 당기는 부분은 많이 당겨지고 그 옆은 안 당겨지니까 이런 딤플링, 보조개가 생기는 거죠. 가시가 만약에 없게 되면요. 또 수술이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여기 보면 꽃감 만들 때 말이죠. 꼭지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원래 둥근 감이 이렇게 길쭉한 감이 되죠. 왜냐하면 잡아놓은 데는 안 당기고 나머지는 늘어지니까. 바로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실에 가시가 있고, 그 실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심지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가시가 있어서 골고루 잡아주는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이 심지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실이 우리가 뭐 심지의 역할을 하는 거,
또 이런 아주 무수히 많은 멀티플한 고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을 많이 넣게 되죠. 근데 실을 많이 넣으면은 당연히 좀 만져질 수도 있고, 또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운이 없으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실리프팅이라는 게 조금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 이런 조금 부작용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여기고요. 이제 진짜로 실리프팅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저하고는 이제 조금 더 그 실질적인 거를 우리 곽 선생이 이제 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일단 이 사진은 실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실을 사용하는 거는 아까 전에 앞에 그림에도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굴비를 엮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액자를 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잡아서 당긴다거나 할 때 이런 실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같은 원리를 이제 이 미용 수술에 이제 접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아시겠지만, 이 실작용이 그냥 당기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생자극, 뭐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실을 그냥 얼굴에 넣어 놓으면은 그 실 자체만으로도 이 자극이 돼가지고 탄력을 갖는다. 이제 그런 하나의 작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들 이제 생각하셨다시피 이제 실 이렇게 당기는 이 현수 작용으로 인한 이 효과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자극이라는 게 이렇게 막 이게 주변에다가 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좀 못 살게 예. 구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주변 피부를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저희가 이 실을 아무 실이나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나타났는데, 발명이 됐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실은 이제 PDO 실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폴리다이옥사논이라고 녹는 거는 한 6에서 8개월 정도 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이제 감염에도 굉장히 강하고,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완전히 분해가 돼서 나중에 저희 소변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소변으로? 이제 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제 PDO라는 실을 지금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밑에는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이제 PLLA라던가 PCL 같은 다른 물질로도 요새 이제 실 리프팅을 진행하는데, 이제 PLLA로 만든 실 중에 가장 이제 익숙하신 거는 이제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이 이 PLLA로 만들어진 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PDO랑 똑같이 뭐 성분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분해가 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뭐 단단한 것도 뭐 좋지만, PDO랑 가장 많이 다른 거는 녹는데, 아까 전에 PDO는 6에서 이제 8개월이 걸린다면은 이제 PLL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1년 반 정도 되면 이제 녹는다고 돼 있어서 조금 더 유지 기간이 길다고 이제 다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기간 길면 근데 유지 기간이 긴 거 말고 그러면은 전부 다 PLL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궁금한데, 이제 앞으로 다 그러면 PLL로 가는 걸까요? 근데 이제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이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난 이제 솔직히 처음 들어봐. 예, 실루엣 소프트. 제조하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 보고 그게 있길래 선생님더러 그 뭐냐 여쭤본 거지.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네.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런 실로 이제 가장 유명한 실로 이제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락틱 애시드, 젖산으로 네네, 만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물질들로 이제 실들을 이제 제작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는 아까처럼 이제 땡기는 실 말고 이 생자극만을 이용하는 실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완전히 민자로 이렇게 아무 돌기나 이런 모양 없는 실이고요.
요 실은 이제 이거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회오리 실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랑 비교하면은 좀 꽈놨으니까 길이도 길고 좀 들어가는 데도 좀 좋고 해서, 더 비싸겠다. 예, 뭐 네, 가격도 아마 더 비싸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들이 이제 그냥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이제 나타나는 이 효과를 바라는 거고,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실들은 당기는 효과는 조금 적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 난 몰라. 나는 그게 내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막 이렇게 한 30개, 50개씩 막 넣는 실이 이거 아닌가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나 30개 넣었어. 뭐 다. 그래서 예, 30개를 넣어?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게 바로 생자극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이 저도 제가 중국에 가서 이걸 주길래 이걸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길래 이거 막 넣어봤어요. 근데 그 중국 가서 처음 해봤어 이거. 근데 딱 넣었다 그냥 빼면은 그 실이 그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한국 사람이 만든 거 같아요. 저도 그것까지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이번 해 올해하고 작년에는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코엑스에 가면은 봄마다 그 의료 용품, 의료 용품, 의료 기구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아이템이 많은 게 바로 실리프팅이에요. 실리프팅 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PDO, PLL은 재료에 관한 문제고, 진짜 이거 가지고 막 뭐 이렇게 회오리로 꼬고 뭐 가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 그 중에서 이제 선택되는 거는 이제 몇 개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종류가 많고 또 그만큼 또 빠르게 새로 나온 그 컨셉을 가진 실들로 대처되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넣는 어차피 그 받는 저희가 효과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이제 보통 모노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얘가 이제 익숙하실 거고, 요건 이제 회오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뭐 실은 이제 민트리프트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실도 있다는 건데, 이제 요거는 캐본실이라 그래서 아까 회오리 실보다는 조금 더 용수철처럼 이렇게 쫙 말려 있는 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집어 넣으면은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실이 이제 주변의 주변 조직들을 괴롭힘으로 인해 이 중간에 있는 조직들이 차오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탄력뿐만이 아니라 볼륨 증대에도 조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 볼륨 증대 효과를 조금 내기 위해서 제작된 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필러로 넣는 거랑 뭐가 다르요? 난 그게 정말 궁금해.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실에 대해서 이제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군데를 찾아보니까 볼륨 효과가 아주 탁월하진 않아서 필러를 같이 쓰는 원장님들 많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냥 실보다는 이제 볼륨 증대 효과를 좀 위해서 만든 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륨 증대 효과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캐폴드 실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스캐폴드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조직 같은 거 배양할 때 어떤 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왁구. 그렇습니다. 왁구. 그런 표현 적절치 않다고. 뭐 그런 실인데, 요건 이제 밧줄 모양으로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실이 들어가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직들이 조금 더 차오르게 하는 그런 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메쉬 모양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어차피 같은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효과를 두는가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실들은 그냥 집어넣음으로써 받는 이제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도 가장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 당기는 효과고요.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인데 이제 줄을 잘 당겨야 얘가 어디 안 가니까 제가 사진 한번 넣어봤고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고요. 이제 아까 앞서 이제 뭐 같은 PPT를 보셨겠지만 이 코그실이라고 이제 가시가
이제 달린 실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 가시의 조직들이 걸려서 이제 이게 당겨짐으로 인해 이제 조직을 당기는 효과를 보는 실들인데, 이제 이 가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이 가시의 효과가 이제 당기는 효과를 주다 보니까 아까 앞서 보이는 이런 실들은 이 실들을 커팅해서 이렇게 잘라서 가시를 나오게 하는 실이라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가시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돌기 자체를 이 실에다 붙이는 이 몰딩 형식의 방식이라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민트실이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시의 효과를 조금 더 이제 단단하게 하는 실이 이제 이렇게 몰딩 방식으로 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시 같은 것보다는 360도로 콘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인데, 요건 이제 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 매듭매듭 실 사이에 매듭매듭이 보이는데, 꽃갈콘 예, 모양으로. 이 매듭매듭 사이를 이 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걸려야 될 때는 걸리고, 안 걸려야 될 때는 조금 이제 뒤로 가서 걸리고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실이 이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코그라는 거를 만드는 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 코그가 예, 예. 가시인 거죠. 가시를 네. 만드는 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실을 깎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를 붙이고, 이러다가 요새는 이제 가시를 붙일 때 열을 사용해서 몰딩 방식으로 열을 사용해서 붙이니까 좀 실이 약해지는 것 같다 하니까, 요새는 실을 이제 찍어가지고 철조망 모양으로 이제 만드는 실들도 나오고 있고, 계속 이 가시가 발전을 거듭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좀 튼튼하게 예, 만드는. 예. 이제 점점 튼튼하게 해서 오래 가려고 하는 건데, 아까 처음 본 그 가시는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자른 거죠, 그죠? 예, 예. 요건 이제 커팅 방식에서, 기계가 이제 저걸 일정하게 자르고, 예, 예. 아주 옛날에는 저거 의사가 아, 직접 만들기도 했어. 아주 옛날엔 그랬어. 예, 그래서 음. 이렇게 가시들이 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쓰는 실이 민트리프트인데, 저게 뭐 지금은 가장 네네. 많이 그러니까 현수하는, 네, 강아지 맞습니다. 끄는 그런 걸로는 제일 많이 쓰는. 예, 이제 이게 가시도 단단하게 붙었을 뿐더러, 이제 이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60도로 회전한다는 거는 가시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돌면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수 효과가 이제 좋다고 돼 있어서, 아마 최근에는 민트리프트를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익숙치 않은 이제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인데, 요거는 아까 전에 PLLA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녹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콘 모양으로 360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길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실이 앞에 있는 이제 PDO 실, 이 민트 실 같은 것보다 조금 얇아가지고 당기거나 이제 시술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도 그래. 있다. 한번 해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네. 실루엣 소프트를 쓰고 네. 단단하게 민트도 몇 줄 걸어주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같이 하는 왜냐면 식으로. 이 민트리프트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 음. 가시도 이제 딱 튼튼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쓰는 원장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가시 모양을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 딱 고정이 되면 여기로도 안 가고 저기로도 안 가고 해서 딱 고정하는 역할을 좋게 만드는 이런 에피티콘 실이라는 실도 있어서, 이제 가시 모양은 원리는 당기는 효과지만 여기다 어떤 더 추가적으로 넣을 것인가는 가시 모양을 따라서 또 결정이 될 수도 이제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민트리프트 이제 할 때 그런 이제 어떤 모식도 같은 거를 넣는 건데, 이 사실 실이 그냥 당긴 다음에 놔두면은 다시 내려가니까 우리 몸의 단단한 부위에 좀 고정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처진 부분을 걸고 이 귀 앞이나 이제 측두부 근막 같은 거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겨서 실을 여기다 고정시키면 이 두 군데 다 이제 흐물흐물하면 고정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민트리프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엘라스틱 굼이라는 실인데,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실인데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실처럼 뭐 PDO나 PLA처럼 완전히 들어서 녹는 실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안쪽은 실리콘으로, 녹지 않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이제 폴리에스터라는 이제 물질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서 조직들이 이 안으로 자라 들어가서 실과 이제 결합력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시의 역할을 조금 자연스럽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 굼 같은 경우는 이제 잡는 가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특히 이제 목에다가 목걸이 엘라스틱 굼이라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목은 이제 얼굴과 달리 이제 유지인대 같은 걸 이제 붙잡고 있는 부분이 조금 얼굴보다는 약하고, 피부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금 널널한 편이라서 이제 반대쪽 귀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귀로 넘어갔다가 다시 거는 방식으로 엘라스틱 굼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목이 잘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게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보면 이제 좌우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 위아래로도 많이 움직여서 피부가 많이 당겨지는데, 단단하게 딱 움직이지 않는 실이라면은 저희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 때 굉장히 강한 장력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엘라스틱 굼은 탄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목을 돌리면 요거에 맞춰서 늘어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리프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네. 지금 질문 들어오신 거 좀 얘기할게요. 이애니님, 주름에 보톡스가 더 효과적인가요? 실리프팅이 더 효과적인가요? 일단 보톡스랑 이제 실리프팅 둘 다 주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톡스를 넣는 원리 자체가 저희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라서, 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를 위로 올리는 이 근육의 작용 때문에 이제 주름이 생기니까 그 근육 작용이 심한 부분, 특히 이제 눈가라던가 이마 같은 경우는 보톡스가 좋고, 팔자는 근육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안쪽으로 잡고 있는 이 조직이 위에 이제 피부가 내려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실리프팅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이나믹 주름하고 또 하나는 그 스태틱 주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지는 주름이, 그러니까 팔자 주름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주름이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폴드고, 이마 주름은 폴드가 아니라 윙클. 그러니까 이게 윙클은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폴드는 실리프팅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끌어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 팔자 주름 같은 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육에 의해서 만든 잔주름은 보톡스가, 이렇게 처짐에 의한 팔자주름 같은 것은 실리프팅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시연님, 실리프팅을 하면 나중에 안면 거상 시에 수술이 힘들까요? 많이 해봤죠?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리프팅 많이 하시거나 이제 뭐 슈링크 울스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피부를 열고 이제 안쪽으로 박내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위아래가 단단하게 좀 붙어 있어서 박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사실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수술 힘들까요? 라고 이제 질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뭐 조금 더 힘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예. 그거를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거상하기 전에 실리프팅이나 그 레이저 리프팅을 안 하시는 분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뭐 사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제 잘 시술을 해야 되겠죠. 예, 사랑스러운 시연님, 답이 되셨나요? 예. 김소유님, 실리프팅 얼굴 한쪽에 실이 몇 줄씩 들어가나요? 사실 이거는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얼굴 이 위쪽 팔자주름만 신경 쓰이는 분들은 뭐 그쪽에만 뭐 2줄, 3줄 넣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이제 심술보 라인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이 여기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 병원에서는 뭐 한 2줄에서 4줄 정도 넣지 않나 싶습니다. 4줄씩, 4줄이죠, 보통. 예, 기본이. 예. 근데 뭐 6줄을 원래 이제 짝수로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6줄이나 4줄이나 6줄인데, 뭐, 그렇죠. 아니, 그게 결국은 뭐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 얼마나 또 처짐이 심하시냐,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짝수로 넣는데 홀수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유님, 예인님,
얼굴 크기에 따라서 시술 비용도 달라. 어, 어, 어때요? 얼굴 크기 어, 따라 시술 비용 다르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 터짐에 필요한 정도 넣는 거니까 사실 실은 실 개수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뭐 시술 비용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실리프팅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모든 성형 수술이 다 그렇지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수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아파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안 해도 상관없는 수술들이잖아요. 성형 수술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실리프팅은 뭐 2개 넣을 수도 있고 4개 넣을 수도 있고 6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어떤 거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뭐 8개 넣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렇게 넣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의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튀어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튀어나오거나 이물감 느끼거나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이 리프팅 실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실리프팅 실 튀어나오면 그냥 여드름 짜듯이 그냥 짜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예, 물론 그걸 방치하면 이물질에 의한 염증 작용도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뭐 여드름 짜듯이 해주면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치만 사실은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굴 크기가 크면은 뭐 좀 더 실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시술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김소윤님, 실리프팅은 피부과랑 성형외과 어디 가서 하는데 저 이거 그 맨날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화 여자 대학생은 예쁘다. 그런 게 맞나요? 그런 게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화 여자 대학생도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실리프팅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고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실리프팅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반대 선생님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성형외과 선생들이니까 그 논리가 있어. 우리는 수술하느라고 그 안쪽에 있는 구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 뭐 이런 이런 논리가 있지. 그런 논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일반적인 얘기고 뭐 그거는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게 좋죠.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조금 마지막 더 저기 준비해 놓은 거 조금 더 하죠. 네. 다 끝났나? 아니, 그쵸. 부작용. 우리가 부작용을 꼭 말씀드려야 돼. 이제 실 넣었을 때 가장 흔한 이제 부작용은 이제 딤플이라 그래서 이제 실이 이제 피부 표면에 있는 그 가시가 걸려가지고 생기는 건데요. 뭐 시술하는 도중에 딤플이 너무 심하다면은 뭐 다시 빼거나 다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딤플이 심하지 않으면 그 원리적으로는 가시가 우리 피부 표면을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사지를 해서 가시를 조금 풀어주면은 딤플 현상은 어느 정도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이 표면에 살짝 비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도 괜찮은데 바깥으로 너무 이제 만져지고 비치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 보이는 부분에 조금 구멍을 내 가지고 실을 살짝 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흉터 생기지 않을까? 근데 뭐 살짝 구멍만 내 가지고 실 걸어 가지고 이제 빼는 거라서 크게 그러니까 점 빼는 거 정도의 예예. 그렇죠. 점 빼도 흉터는 생기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흉터는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가시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래서 근육이 자꾸 움직이니까 가시가 그 근육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걸려서 계속 올라가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뭐 요런 경우에는 뭐 집에서 굳이 잡아당겨서 빼지 마시고 병원 와 가지고 깨끗하게 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니 넣을 예. 때 돈 받고 또 뺄 때 돈. 뭐 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리프팅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모든 성형 수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실리프팅이라는 게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과도 아주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그 대신에 부작용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사실은 실리프팅 중에서 이렇게 이 보조개 만드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건드리면 보조개가 되게 심하게 생겨서 그걸로 고생하는 경우가 옛날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아주 고생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보조개 만드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피해서 리프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거 조금 더 할까요? 예. 저기 실리프팅은 저기 하셨고 수시아님 실내 어떤 자리에 재시술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제 실리프팅의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사람마다 다 원장님들마다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 재시술을 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어떤 자리에? 네네 이제 가시 있는 데를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니까 다시 집어넣으면은 사실 다시 그만큼 당길 수는 있는데 그 안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이 이제 자극을 해서 조금 더 탄력을 갖고 있고 하니까 이전만큼의 효과가 더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이 넣었던 자리에 어떻게 다시 정확하게 그 자리를 넣어? 예, 뭐 그럴 수는 넣다 보면은 없습니다. 그 옆이지. 예. 딱 그 실이라는 게 그 점이랑 똑같은 건데 3차원으로 치면 평면에서 점이랑 똑같은 건데 딱 그 자리는 못하지.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그게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 얘기는 자극으로 그 주변을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자리에다 넣어서는 그 자극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큰 효과의 차이는 있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진호님, 네, 오늘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이뻐지려고 성형하는데 보험 하나도 안 돼서 비싸죠. 아니, 싼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뻐지려고 하는 거를 건강보험 해줄 수는 없는 거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건 있어요. 이제 눈처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시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면은,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진짜 아주 심해야지 웬만해가지고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보험은, 안 되죠. 근데 보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니까요. 한번, 네, 그렇습니다. 숙녀염님. 많이 아픈 거 어때요? 물론 뭐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실이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잠깐 수면 마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몇 줄 안 넣는다면은 그 실 가는 부위마다 국소 마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안 아프진 않다. 안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 아프지 않다기보다는 아픕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이렇게 침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막 여러 개 맞고 이렇게 그리고 안 아파하는 거 나 보면 너무 신기한데 나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여기다 막 맞고 그리고 막 움직이잖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어느 정도 마취를 하고 하는 거고 저 안 아플 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때 비교가 되는 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거상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거상이랑 과연 이 실리프팅이 그 거상이랑 어떻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실리프팅 거상이 낫냐 아니면 실리프팅이 낫냐 뭐 그런 오늘 뭐 그 얘기도 준비했지만 선생님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원장님께도 이제 이런 말씀 저한테 하셨지만 이제 안면 거상과 실리프팅은 여기 내가 해놨어. 많이 만드셨는데
소나타와 벤츠 차이가 아니라 자전거와 자동차 차이다 이러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프팅으로 이제 당기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안면거상 수술을 해보면 알지만 이 앞에 광대 쪽이랑 이제 턱 쪽이랑 이제 씹을 때 쓰는 근육 앞쪽으로 유지인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그쪽은 박리할 때도 힘들고 단단하기 때문에 실리프팅으로 당기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실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당겨 놓으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실 녹는 게 이 효과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몸은 이제 살 완전히 확 쪘다가 빠지신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우리 몸은 이제 아주 강력한 장력이 계속 걸리면은 그 부분은 조직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이 녹든 안 녹든 간에 세게 당겨놔서 장력이 걸려 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실이 만약에 2, 3년, 3, 4년 정도 안 녹는다 하더라도 일부러 과하게 이렇게 당겨놔서 걸어놨을 경우에는 항상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고 그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3년 동안 안 녹는다, 2년 동안 안 녹는다 이런 것보다는 실리프팅은 이 유지인대를 절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은 저희가 어떻게든 당기려고 유지인대를 다 끊고 이제 이전에는 풀고. 유지인대를 다 이제 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막스리프트라 그래서 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스층에 걸어가지고 당기는 수술도 이제 아마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스마스를 다 들어서 당기는 거는 그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유지인대도 다 풀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실리프팅이랑 안면거상은 사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다르니까 자전거 실리프팅은 자전거라면 그러니까 이 절개 리프팅, 페이스 리프트는 이렇게 자동차. 그러니까 자전거가 아무리 빨라도 자동차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더 조금 할까요? 우리 VIP 딸기 80님 질문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실리프팅 나이, 성별, 부위에 따라서 적응증이 다른가요? 딸기 80님. 그래서 이 앞에 얘기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실리프팅은 안면거상만큼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반대로 이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예뻐졌네. 약간 이런 식의 이 효과를 실리프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이나 성별 부위라기보다는 조금 처지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조금 젊은 층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완전히 처지신 분들은 당연히 안면거상으로 효과를 봐야 되고 나이가 조금 젊고 조금 처지신 분들이 조금 예뻐지고 싶다, 더 예뻐졌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실리프팅 자체의 적응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뻐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프팅을 한다고 더 예뻐지기는 어렵죠. 예뻐질 거 없어. 그렇지만 이전에 지금 말고 이전에 한 5, 6년 전, 그죠? 10년 전 모습으로 가는 것가 목표가 이제 리프팅, 실 리프팅이건 페이스 리프트건 다 같은 목표인데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차이라고. 네. 딸기 80님 VIP.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늙는 것도 있는데 그거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게 좋긴 한데 이제 약간 우리가 이 자연에 너무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부작용이나 어색함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아까 마지막으로 한 거 있었죠. 그죠? 이거 지금 부작용 얘기했고. 요거 내가 이거를 이게 사실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어떻게 FAQ 만들면서 얼굴 말고 다른 데 하는 데는 없나요? 우리가 얼굴 말고 딴 데 하는 건 없나요?
이제 어떤 예상 질문 같은 걸 이제 하다가 이 해외에 제가 이제 실리프팅 이제 좀 이 발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엘라스틱 꿈을 이용해 가지고 엉덩이 하는 게 결과가 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영상인데 이제 이렇게 처진 부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걸어 가지고 당겨줘서 이건 좀 현혹하는 아, 예. 편이니까. 이게 영상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저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도 하는 영상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진짜 사람 엉덩이 아니고 예,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엘라스틱 꿈을 예.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엉덩이에다가도 쓰고 또 어디? 예, 가슴에다가도 써요. 사실은 이런 시도는 아주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가리아 어떤 의사가 이거를 뭐 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시저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예. 한국 선생님들이 잔뜩 가가지고 가서 보고 막 그랬지. 예. 네,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힙을 약간 힙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판타스틱하게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가슴도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얼굴은 처진다고 해도 그 지방의 그 조직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볼륨이 꽤 된다고. 뭐 한 1kg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실도 좀 굵은 거 써야 되고 조금 효과도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그런 거죠. 바디에는 수면 마취 하죠. 수면 마취 하는데 전신 마취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딸기 80님 그렇고 준 말랑이 애미님 보통 몇 개 실리프팅 몇 개 사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에 4개, 2개 쓸 수도 있고 4개 쓸 수도 있고 6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JH 킴님 얼굴살이 없어서 상어주름이 있는 상어주름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용어를 배웠네요. 상어주름이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피부가 얇고 볼살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줘요. 상어주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처져서 그게 아주 완전히 접히는 걸 상어주름이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져가지고 팔자주름이 이렇게 딱 처져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거. 그 경우에 실루는 안 돼요. 그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거상하시면 효과 좋습니다. 네. 네. 그거 하셔야 되고 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그래서 실리프팅은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을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극을 줘서 이렇게 이 심지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주변에 볼륨이 너무 없으면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곽 선생님이 이 페이스리프트 거상을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리프팅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조금 이게 뭐 수술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자체로도 좀 효과가 좀 미약하지만 그 대신에 또 우리가 그 겁이 덜 나잖아요. 겁이 덜 나니까 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50분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실리프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효과가. 예. 네. 그 실루엣 리프팅 한번 하면 좋고 실루엣 소프트 그거 한번 하면 병원에 들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곽도훈 원장님이에요. 네, 요 밑에 써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곽도훈 원장님하고 실리프팅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진주, 곽도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